안녕하세요. 저는 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박효진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두 분 교수님 모시고 건강기능식품의 기본 이해와 오해라는 제목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눠볼 예정인데요. 먼저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두 분 교수님 간단하게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국립암센터 가정의학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명순권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저는 서울대학교 병원 강남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오승원입니다. 예, 저도 역시 가정의학과 전문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일단 건강기능식품이라고 하면 일단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란 게 있어요. 그게 생긴 지가 22년 됐습니다. 2002년도에 우리나라에서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 됐었고 2년 뒤인 2004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이 됐죠. 약 21년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요. 건강기능식품을 뭐라고 규정하고 있냐면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해 제조 강화한 식품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건강에 도움이 되는 기능성을 갖고 있는 식품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에 반해서 식품 같은 경우는 우리 생명체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영양소나 에너지를 공급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들을 식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먹고 있는 음식이랑 똑같은 말입니다. 그 말고 이제 의약품이라는 거는 잘 아시는 대로 간단하게 얘기하면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데 사용되는 물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건강기능식품과 의약품은 과연 어떤 차이가 있을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건강기능식품이 따로 있고 의약품이 따로 있는데 건강기능식품은 새로 만들어진 개념이에요. 이전에는 없었던 개념이에요. 근데 이 건강기능식품은 한편으로는 의약품의 성격을 띠고 있고 동시에 식품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건강기능식품으로 만들어져 있죠. 그러면 일단 둘 다 건강기능식품 그리고 의약품 둘 다 어떤 법률적 용어라고 생각을 네, 하면 맞습니다. 될까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환자분들이 사실 영양제라는 용어 단어도 사실 진료실에서 되게 많이 여쭤보시거든요. 네. 그러면 영양제는 법률적 용어는 아닌 거네요? 영양제란 말은 일반적으로 영양을 공급하는 물품들을 다 영양제라고 얘기하죠. 영양이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뿐만이 아니라 비타민, 그 다음에 무기질들 다 포함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 영양 성분인데 이런 영양 성분을 대개는 이게 이제 음식이나 아니면 식물 이런 데 들어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가공을 해서 아주 쉽게 보충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약과 비슷한 것을 영양제라고 보통 통칭하죠. 그래서 국가에서는 이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을 제정을 하면서 이런 건강기능식품의 생산, 유통들을 조절할 목적으로 공식적으로 관리를 할 목적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러면서 건강기능식품을 정할 때 말씀하신 대로 의약품과 비슷하게 그 기능성을 검증을 해야 됐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건강기능식품 업체에서는 그 근거 자료를 식약처에 제출을 하고 식약처에서는 그 기능성을 평가를 해서 그 허용을 인정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보통은 이제 의약품은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먼저 실험을 하기 전에 이게 어떤 효과가 생리학적으로 있는지를 실험실 연구를 통해서 밝히고 그거를 일단 사람한테 시험하기 전에 보통 이제 그 동물들 대상으로 실험을 하죠. 그래서 효과는 있고 안전성에 크게 문제가 없다라는 게 어느 정도는 이제 검증이 된 다음에 사람을 대상으로 실험을 하는데 그게 이제 한두 명 가지고 실험을 하는 게 아니라 수백 또는 수천 명 이렇게 다수의 사람을 대상으로 보통은 이제 이 특정 성분 대상이 되는 성분과 가짜 약, 밀가루 약이라고 하는데요. 위약이라고 부르죠. 그런 거를 나눠가지고 이게 실제 약이 효과가 있는 게 어떤 건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래야 이제 공평하게 실험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이걸
무작위 대조군 실험이라고 부릅니다. 그런 방법을 굉장히 과학적인 방법이죠. 그걸 써가지고 실제로 객관적으로 기준 이상의 이 대상이 되는 약품이 위약에 비해서 효과가 있다는 게 증명이 되어야 이게 비로소 의약품으로서 인정을 받을 수가 있고요. 이게 보통은 한 번 실험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번 반복해서 다수의 실험이 뒷받침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건강기능식품은 그거에 비해서 아주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 단계를 거치지 않고요. 인체를 대상으로 하는 실험을 보통 조건으로 걸기는 합니다. 요즘은 말씀하신 것처럼 식약처에서 그런 조건을 기준으로 걸거든요. 그렇지만 아주 소규모, 몇십 명 단위 이런 실험이 한두 건만 있어도 보통 승인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런 정도의 실험은 어떻게 보면 좀 우연으로도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거가 굉장히 상대적으로 약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기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걸리면 약 먹으면 7일, 약 안 먹으면 일주일 이런 말을 저희가 우스갯소리로 쓰잖아요. 그럴 정도로 사실은 뭐 감기에 치료할 수 있는 약은 현재까지 개발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개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좋아지거든요. 그런데 그러던 와중에 거의 좋아질 때쯤에 어떤 약이나 어떤 처치, 민간요법 그런 것들을 했을 때 다음 날이 돼갖고 좋아질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감기 같은 경우도 거의 다 나았을 때 뭐 소주에 고춧가루 타갖고 원샷하고 한숨 자면 다음 날 좋아지는 것처럼 느끼거든요. 근데 사실은 소주에 고춧가루 타고 그런 행위를 안 했어도 사실은 자연스럽게 자연경과에 따라 좋아지는데 마치 그런 행위가 효과 있는 것처럼 오해를 하는 거죠. 또 하나 특징이 뭐냐면 바로 플라시보 이펙트라고 해서 위약 효과죠. 100명의 그 두통 환자에게 그 가짜 약을 투여를 했을 때, 즉 제가 예를 들어서 이런 색깔 있는 음료를 주면서 이 약이 제가 새롭게 개발한 두통을 해결할 수 있는 약이다 하고 줬어요. 그리고 나서 일주일 있다가 100명 중에 좋아진 사람이 몇 명이냐 봤더니 한 10명, 한 10%나 20%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제가 여기 이 드린 약은 그냥 색깔만 이렇게 약간 한약 비슷하게 혹은 커피 색 비슷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이건 워터, 그냥 단순 물이거든요. 근데 왜 좋아졌겠어요? 심리적으로 안정을 느껴서 위약 효과가 발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질병이라는 게 특징이 시간이 지나면서 저절로 좋아지는 특징. 우리는 이제 이 전문가들이 self-limiting disease라는 표현을 써요. 스스로 제한을 하면서 좋아지는 거죠. 그것과 함께 위약 효과라는 게 있기 때문에 항상 신약을 개발할 때는 이 두 가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100명을 모집하면 50명한테는 가짜 약을 투여합니다. 그리고 50명한테는 진짜 약을 투여하고요. 겉으로 봐서는 맛이나 색깔, 크기, 형태 구분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 두 그룹에 있어서 좋아진 사람의 사람 숫자가 위약에 비해서 그 진짜 신약이 훨씬 많이 효과가 봤다. 그러면 우리가 그때야 비로소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그런데 식약처에서 건강기능식품 법률을 만들면서 승인에 대한 거를 어떻게 만들냐면 굉장히 느슨하게 만들었어요. 의약품처럼 엄격하지 않아요. 어떠냐면 그 당시에는 총 4가지 등급으로 만들었습니다. 가장 높은 등급은 이름이 질병 발생 위험성을 줄일 수 있는 거 등급이에요. 근데 그 등급에 들려면 동물 실험이나 뭐 실험실 연구와 같은 비임상 시험, 사람을 대상으로 하지 않은 연구뿐만이 아니라 그걸 이제 기반 연구 자료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인체 실험이라고 표현됐습니다. 그게 바로 무작위 비교 임상 시험이거든요. 다수의 임상 시험을 통해서 입증이 돼야 돼요. 어떤 특정 기능성이. 그리고 그 다음 등급 두 번째 다는 게 생리 활성 기능 1등급이 있습니다. 그 1등급도 맨 위의 등급이랑 비슷해요. 다수의 임상 시험에서 기능성이 입증이 돼야 돼요. 근데 문제는 이제 세 번째 등급부터입니다. 생리 활성 기능 2등급 같은 경우에는 임상 시험 한 건만 있어도 승인을 해줬어요. 지금은 어떻게 되냐? 다수의 임상 시험을 근거로 해서만 승인하겠다고 식약처에서 발표했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근데 좀 문제는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그렇게 등급이 바뀐 건 맞는데 과거에 사실 등급을 이미 획득을 해놓고 있는 성분들은 사실은 다 퇴출이 되고 새로 시작하는
하는 게 어떻게 보면 합리적일 텐데 그렇지 않았어요. 기존에 이미 잘 팔리고 있고 많이들 드시고 있는 제품들은 여전히 그냥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EU에서는 그래서 약 한 10년쯤 전에 이 제조회사로 하여금 다 시험 결과를 가지고 오게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시 제출하고 한 번 더 재평가를 거쳐서 이게 기준에 미달하는 제품들은 퇴출을 시켰어요. 그래서 그 당시 많은 제품들이 퇴출이 됐습니다. 어느 정도는, 그러니까 위약품까지 아주 엄격한 수준은 아니지만 그래도 쭉 봤을 때 과학적인 근거가 어느 정도 달성이 됐다라고 생각되는 제품들만 남겨놨고요. 그게 그래서 비교적 근거가 좀 확실하다고 알려져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비타민 같은 아주 구체적인 영양소들이나 굉장히 많이 그래도 과학적 근거가 좀 많이 쌓여 있는 특정 성분들이고요. 그 이후에도 이제 새로 등재되려고 하는 성분들은 그런 근거들이 있어야 등재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또 다른 나라들은 또 그렇지 않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 미국은 이 심사나 승인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조회사가 이런 효과가 있어요. 안전성이 우리가 보기엔 확보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하면 그런 그냥 자료만 제출을 하면 FDA에 따로 심사나 승인을 거치지 않고 판매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 결과를 FDA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식약처에 해당하는 기관이죠. 그래서 그 제품들을 보면 이 제품은 질병 치료나 예방을 위해서 쓸 수 없고 FDA에서 이 효과를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런 문구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비겁한 것 같은데 하지만 이 책임은 제조회사가 지고 만약에 안전성에 문제가 생기면 그거의 책임을 강력하게 묻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사후에 책임을 좀 묻는 그런 시스템이죠. 사실 어느 쪽이 좋을지는 좀 잘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사실 이런 부분들을 조금 절충한 형태로 보시면 되겠고 우리나라도 어느 정도는 유럽처럼 좀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는 것 같긴 하지만 그만큼 엄격하진 않고요. 그래서 약간 중간적인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다 장단점이 있고 빈틈이 있기 때문에 잘 논의를 해서 좀 더 과학적으로 확실하고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게 맞겠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는 어떤 건강기능식품을 어떤 질병의 치료나 예방에 도움된다고 이를테면 뭐 무릎 관절에 글루코사민이 좋습니다 라고 하면 그거는 법에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 우리가 코스트코 같은 데서 판매되고 있는 글루코사민 제품들 있잖아요. 구경해 봤을 거예요. 그거 만드는 회사에서 그렇게 광고했다가 뭐 벌금을 엄청 많이 물은 사례도 있습니다. 실제 환자들이 구별을 못해요. 일반인들이 구별을 못합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일들이 너무 많은데요. 여기서 보면은 그 생리활성 기능이라고 하는 그 건강기능식품의 기능들을 면면히 살펴보면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혈당을 내리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음, 혈압을 내리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음, 이런 비슷한 문구들이 들어가 있어요. 사실은 질병 치료에는 도움이 안 되고 다른 개념이라고 명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내용들을 보면 사실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음이라는 내용을 보면 고지혈증 있는 환자들이 먹고 싶죠. 실제로 삽니다. 그래서 건강한 사람들이 사는 게 아니라 환자들이 제품을 사게 돼요. 당연히 내 건강에 좀 문제가 있을수록 건강에 뭐 도움이 되는 거 없나 찾는 게 인지상정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점들이 있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건강기능식품은 그 개념에 있어서도 과학성이 좀 떨어져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건 최신의 연구 결과가 반영되지 않은 채 국민들에게 건강기능식품이 판매되고 있다는 것이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제 환자들 중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건강기능식품을 이거 저 먹어도 돼요라고 이제 가지고 오시는데 주섬주섬 막 꺼내세요. 책상에 막 쌓아놓는데 한 15개 정도 되는 제품을 이만큼 쌓아놓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만큼 많이 드시고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환자분들이 조금 건강기능식품을 볼 때 좀 똑똑하게, 좀 깐깐하게 정말 이게 근거가 있는 건가 이런 것들을 좀 잘 따져보고 생각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두 분 교수님 건강기능식품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들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